좋은 날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한 가지 이상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전세에서 매매로 중년이 알아야 할 이사 전 체크 해설서. 일부 전세에서 매매로 흐르는 시대의 변화. 한때 전세는 서민과 중산층이 수도권에서 삶을 이어가는 중요한 제도였다. 목돈을 마련하면 수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고 집값이 오르는 동안 세입자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하지만 대출 규제, 금리 상승, 전세 사기 사건 등이 이어지며 전세 시장은 급격히 위축됐다. 이제 많은 집주인들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고 세입자는 불안한 전세보다는 차라리 대출을 끼고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선택을 한다. 즉,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2부, 중년에게 전세와 매매가 갖는 의미. 중년은 보통 자녀 교육, 부모 부양, 본인 노후 준비라는 삼중 부담 속에 산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는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 수단이었지만 언제 이사를 나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도 항상 있었다. 반면 매매는 집값 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가족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따라서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결정은 단순한 재산 선택이 아니라 중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다. 3부, 매매 전환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 첫째, 재정 상환이다. 대출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매달 원리금 상환이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따져야 한다. 둘째, 가족의 생활 주기다. 아이들의 학교 문제, 직장의 거리, 부모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다시 이사 고민을 하게 된다. 셋째, 장기적인 생활 안정이다. 집을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관리비, 세금, 수리 비용이 꾸준히 따라온다. 4부, 이사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법적 요건. 집을 계약할 때는 권리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집주인의 신분과 근저당, 가압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였다면 집주인의 말을 믿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매수자가 되면 직접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중도금 이잔금 일정, 계약 해제 조건 등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중년이기에 더더욱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꼼꼼함은 필수다. 5부, 금융구조와 대출 부담. 금리는 집값을 떠나 가장 현실적인 문제다. 대출을 받아 매매로 전환한다면 매달 상환액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특히 중년은 자녀 교육비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라 조금만 무리해도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별표, 지금 당장 살 수 있느냐보다 10년 뒤에도 버틸 수 있느냐 별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6부, 세금과 관리비의 현실. 매매로 집을 소유하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따라온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는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 또한 주택관리비, 수리비, 대단지 아파트라면 각종 장기수선 충당금까지 고려해야 한다. 중년이 집을 살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숨은 비용이다. 단순히 집값만 보지 말고 매년 반복되는 고정지출까지 계산해야 한다. 7부, 생활 기반과 입지 조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생활의 무대다. 아이들의 학교, 직장의 거리, 병원과 교통 접근성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중년 세대는 특히 부모 돌봄 문제와 자녀 교육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어 위치 선택이 가장 까다롭다. 이사 전 반드시 하루 이상 시간을 내어 아침 출근길, 저녁 귀가길, 주말 생활 동선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좋다. 8부, 집값 변동과 리스크 관리. 집값은 오르고 내리는 파도처럼 움직인다. 중년이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은 내가 산 뒤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등락이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안정이다. 집값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내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9부, 전세에서 매매로 옮길 때 가족이 겪는 변화. 세입자일 때는 이사와 계약 연장이 반복되며 가족이 늘 불안정한 기분을 안고 산다. 매매로 집을 사면 자녀는 안정된 학군에서 학교를 다니고
가족은 우리 집이라는 소속감을 느낀다. 중년에게 이 안정감은 단순한 기분 이상의 가치다. 매일의 생활이 안정돼야 일과 건강, 인간관계도 균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부 중년이 꼭 기억해야 할 조언. 모든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할 것.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대출할 것. 단기 시세보다 장기적인 생활 안정에 집중할 것. 생활 동선을 반드시 체험하고 결정할 것. 세금과 관리비를 꼼꼼히 계산할 것. 이 5가지는 단순한 팁이 아니라 중년이 인생 후반부를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맺은 말. 전세에서 매매로 옮기는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다. 중년은 이 변화 속에서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안고 있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가족의 삶의 터전이기에 선택의 무게는 더욱 크다. 그러나 차근차근 점검하고 준비한다면 전세에서 매매로 가는 길은 새로운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해설서가 중년 세대가 내 집 마련을 앞두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전세에서 매매로 갈 때 중년이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1. 재정 점검. 현재 보유 자금과 대출 가능 한도를 정확히 파악한다.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계산한다. 자녀 교육비, 부모 부양비, 생활비까지 고려해 장기 계획을 세운다. 2. 가족 생활 주기 확인. 자녀 학년, 학교 진학, 전학 가능성을 미리 고려한다. 배우자 직장과의 거리, 부모님 거주지와의 접근성을 따져본다. 최소 5년 이상은 이사 없이 살 수 있는지 점검한다. 3.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과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근저당, 가압류, 압류 기록이 없는지 꼼꼼히 살핀다. 계약서의 특약 조건, 중도금, 잔금, 위약 조항을 명확히 기재한다. 4. 금융구조와 대출 관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를 이해하고 선택한다. 상환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 매달 부담이 과도하지 않게 한다. 혹시 모를 금리 인상에 대비해 비상자금을 따로 마련한다. 5. 세금 및 관리비 계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예상 세금을 미리 계산한다.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수리비 같은 숨은 비용을 고려한다. 매매 후 매년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계부에 시뮬레이션 해본다. 좋은 날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한 가지 이상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6. 입지와 생활 기반 검토. 아침 출근길, 저녁 귀가길, 주말 이동 동선을 직접 체험해본다. 병원, 마트, 대중교통 접근성이 생활에 적합한지 점검한다. 자녀 교육 환경, 학군, 학원가, 도서관 등을 실제로 방문해 확인한다. 7. 집값 변동 대비. 단기 시세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 거주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혹시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 따진다.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가족의 기반이라는 관점을 유지한다. 8. 계약 과정 실수 방지. 모든 서류는 직접 확인하고 가급적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다. 중도금 잔금 일정은 무리 없이 맞출 수 있는지 점검한다. 중개업소나 은행의 말만 믿지 말고 반드시 서류로 확인한다. 9. 가족과의 소통. 집을 사기 전 가족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나눈다. 자녀에게는 전학, 친구 관계 변화에 대해 미리 이야기한다. 배우자와는 생활비, 저축 이어가 계획까지 맞춰본다. 10. 장기적 삶의 안정 고려. 최소 10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재정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집은 자산이지만 동시에 삶의 무대임을 잊지 않는다. 안정된 주거가 곧 마음의 평온과 건강에도 직결됨을 기억한다. 결론.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가족 인생의 전환점이다. 중년 세대는 더 이상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만을 고민할 수 없다. 이사 전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해 나간다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더 안정적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전세에서 매매 전환,
중년이 꼭 알아야 할 해설서. 1. 재정 점검부터 시작해야 한다. 집을 매매로 전환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세 보증금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가기를 책임질 큰 선택이다. 따라서 현재 보유한 자금이 얼마인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매달 상환할 금액이 생활비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부터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자녀 교육비, 부모님 부양비, 생활비를 고려하지 않으면 몇 달 만에 숨이 막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2. 가족의 생활 주기를 고려해야 한다. 자녀의 학년과 진학 시기는 집을 옮길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이라면 전학 문제가 예민해질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직장까지의 거리, 부모님 거주지 접근성도 살펴야 한다. 집은 최소 5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현재 편의성이 아니라 장기적 생활 기반을 고민해야 한다. 3. 권리관계 확인은 필수다. 집을 매입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는 등기부등본이다. 집주인과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압류 기록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를 쓸 때도 특약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중도금, 잔금, 위약금 조건이 불분명하면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4. 금융구조와 대출 관리를 신중히.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상환 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 매달 부담이 커지고 너무 길게 잡으면 이자 총액이 커진다. 또한 금리 인상에 대비해 비상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중년 이후에는 안정적 현금 흐름이 중요하므로 무리한 대출은 피해야 한다. 5. 세금과 관리비는 숨은 비용이다. 매매 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한다. 여기에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수리비 같은 생활 속 숨은 비용까지 합치면 매년 적지 않은 지출이 추가된다. 집을 사기 전 가계부에 예상 세금과 관리비를 미리 계산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6. 입지와 생활 기반을 발로 확인하라.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직접 동선을 체험해 보는 것이 좋다. 병원, 마트, 대중교통 접근성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크게 좌우한다. 자녀가 다닐 학교, 주변 학원과 도서관 같은 교육 환경도 반드시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자료만 믿고 계약했다가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7. 집값 변동에 흔들리지 말자. 중년 세대에게 집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대상이 아니다. 장기적인 거주 안정이 우선이다.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는 구조인지, 생활에 무리가 없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내 집은 우리 가족의 터전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8. 계약 과정에서 실수를 줄여야 한다. 모든 서류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중개업소나 은행 직원의 말만 믿으면 안 된다.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도금과 잔금 일정을 무리 없이 맞출 수 있는지, 계약 조건이 확실한지 반드시 서류로 남겨야 한다. 9. 가족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은 가족 모두가 함께 살아갈 공간이다. 따라서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녀에게는 전학이나 친구 관계 변화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야 한다. 배우자와는 생활비, 저축 계획, 여가 활용 계획까지 조율해 두어야 한다. 주거 문제는 가족의 생활 리듬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10. 장기적 삶의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 중년 이후의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공간이다. 최소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을 선택할 때는 단기 이익보다 가족의 안정된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안정된 주거는 곧 마음의 평온과 건강에도 직결된다. 맺은 말.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다. 그것은 가족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다. 중년 세대는 집값의 등락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생활 안정과 노후 준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위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점검하며 신중히 움직인다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안정된 길을 선택할 수 있다.